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수제 취득 용려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는요. 왕수제 취득 용려설은 왕수제가 용려와 결혼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 왕수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왕수제는 사절단의 일원이 돼서 중국 남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변고가 일어나게 되죠. 이에 부정한 자를 가리게 되는데 왕수제가 부정한 인물로 지목이 되고 일행과 떨어져서 홀로 섬에 남게 됩니다. 이때 서해 용왕의 아들인 노인이 나타나서 왕수제에게 자신의 승천을 방해하는 3000년 묵은 구미호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왕수제는 구미호가 변신한 여인의 그 아리따운 용모에 혹해서 1차 시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시 시도해서 구미호를 죽이고 용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왕건을 얻게 됩니다. 자, 줄거리는 이렇게 되고, 자, 주제는 간단하죠. 왕수제의 영웅적인 능력과 활약상입니다. 예, 영웅소설이고요. 역시나 성격 비현실적입니다. 자, 삼국유사의 거타지 설화를 서사적인 근간으로 삼아서 변형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인가요? 자, 문제 4번에도 거타지 설화에 대한 요약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당나라로 향하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부정한 자를 가려냅니다. 자, 근데 거타지 설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풍랑을 만나요. 하지만 왕수제의 이야기는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닌데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데 배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설정이 다르죠. 자, 그리고 거타지 설화 계속이요. 용왕의 자손을 괴롭히는 늙은 여를 처단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용의 후손이라고 하는 특성을 드러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미호가 변신한 부인의 용모에 혹한 왕수제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죠. 상사가 일행에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바람도 없고 바다에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를 당해서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자, 지금 현재 바람이 있다 없다. 바람 없어요. 그 다음에 파도 있어요 없어요. 파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자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필히 해신이 뭐예요?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될 거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상사는 믿었어요.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에 목욕 제기하고 제문을 지어서 고한 뒤 제물을 갖추어서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봤지만 역시나 배는 움직이지 않았죠.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제사, 즉 기도를 올렸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냈지만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상사가 또 묻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이처럼 효력이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자,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왕수제가 말하죠.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왕수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는 분명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으므로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의 신이, 해신이 장난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똑같죠. 하지만 그 원인 분석이 달라요. 부정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제사만으로는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지만 이 해신의 장난이 끝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부정한 일을 찾아낸 다음에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자, 상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서 버리고 간단 말이냐. 자, 한번 끊어갑시다. 자, 지금 현재 풍랑도 없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사도 해보고 했지만 안 됐죠.
그러자 이제 왕수제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부정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이제 가려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려내느냐? 이제 수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시죠.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위도, 웃도리의 그 깃을 잡고 해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말의 내용인 즉슨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의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자, 저마다 배에 탄 사람들의 그 옷을 자기 이름을 써서 바다에다 샥 던져요.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 속에 가라앉혀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워서 가라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보세요. 자, 옷을 던집니다. 자, 저희의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진다고 합니다. 자, 가도 되는 사람이란 얘기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겠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물속에 떠요, 가라앉아요?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보통은요, 옷은요, 물에 던지면 무게가 있고요, 물을 흡수하니까 가라앉게 마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제 이 옷이 가라앉는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때 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은 희한하게도 옷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가라앉아. 신기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은 얘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티가 난다 그 뜻이겠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띄워서 가라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렇게요. 자, 그래서요. 자, 잠깐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정한 자와 부정하지 않은 자. 옷을 던져요. 옷을 던지는데, 자, 부정한 자의 옷은, 자,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표기해 봅시다. 부정한 사람의 옷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물에 뜹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 가라앉아요? 그렇죠. 가라앉죠. 이 상황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영험하신 뜻을 보여주시면 마땅히 가르침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수제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죠. 상사가 이제 말합니다. 야,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이에 모든 사람이 수제의 말대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를 하고 옷을 물에 던졌습니다.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죠. 옷은 물속에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유독 누구의 옷이 수제의 옷이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당첨이에요? 수제요. 왕수제가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잖아요. 자, 부사 이하 모두가 의아하게 여겨서 수제의 옷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왜요? 미워서? 아니에요. 이유가 나옵니다. 돌을 던지는 이유는 그 돌이 수제의 옷 위에 있었지만은 돌이 무게가 있으니까 옷을 눌러서 가라앉게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가? 정말 물 위에 뜨고 있는 건가? 확인하는 거죠.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돌이 수제의 옷 위에 있었건만 옷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옷은 가라앉았어요? 아니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행 모두가 고개를 돌려서 왕수제를 계속 쳐다봅니다. 오, 당신이 당첨이에요. 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끊어갑시다. 그쵸? 하필 가라앉지 않는 옷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왕수제. 그쵸? 네, 왕수제 옷은 이제 가라앉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위에 돌을 던져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자, 너의 말대로 옷을 던져봤는데 유독 네 옷만이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지는 않는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자, 수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수제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신이 제가 처리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제가 이번 사행에, 그쵸, 사절단으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이번 사행에 따라오기를 자청했던 것은 어디로 가는 사절단인가 봤더니 중국이요.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우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신이 이처럼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말레길을 무사히 달려오셔서 임금의 명을 욕되이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읽었던 이 내용의 수재의 말을 보시면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음이요. 자,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날려서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었다고요? 들려고 했지만 아직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자, 중략 부분 잘 보세요. 바다로 뛰어든 게 아니라, 자,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왕수재를 만류하고,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섬에 내려주고 떠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왕수재를 아주 나쁘게 본 건 아니죠. 이 사람의 목숨을 그대로 목숨 부지할 수 있도록 살려주기 위해서 섬에다가 내려놓고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자, 섬에 도착한 왕수재는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초가집을 발견하게 되어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노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자, 자신을 기다렸다고요? 이상하네요. 어떻게 알고? 올 줄 알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올 줄 알았을까? 신기하죠? 자, 노인의 정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서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재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나는 본래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오. 자, 노인의 정체 뭐예요? 서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우와, 왕자님인가요? 자, 이 섬에 산 지도 벌써 1000년이 넘었어. 1000년. 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남았는데, 그쵸? 용왕의 아들. 용이에요, 용. 용 뭔지 아시죠? 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인은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나 봐요. 불행히도 이 섬에 사는 3000년 묵은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자, 지금 방해 세력이 누구예요? 3000년 묵은 구미호요. 닷새 동안 일전을 벌였지만은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재의 귀신 같은 활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 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수재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그지없소이다. 자, 지금 수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배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섬까지 오게 된 이유는 사실 누가? 노인이 계획한 일이다 그 말이죠. 수재의 능력이 필요했대요. 어떤 능력이요? 활쏘기를 잘했나 봐요. 그 활솜씨를 빌리고 싶었죠. 이 활솜씨가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구미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근데 나이는 구미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어쨌든 이 힘에서 밀려서 구미호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싶어서 수재를 오게끔 했다. 그 말인 거죠. 자, 또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자, 왕수재하고 노인이랑 만나는데 노인의 정체가 원래 뭐였다고요? 서해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구미호랑 싸우는데 좀 도와주셔. 자, 요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갑시다. 자, 수재가 물러나 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속세에 천한 사람이고 선생께서는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래 아무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까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왕수재가. 자,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재가 신궁이라는 것은 그죠? 활쏘기를 잘하는 것을 신궁이라고 하죠. 신궁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늘 겸손이 지나치시군요. 그쵸? 지금 겸손을 차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가 구미호하고 싸우기로 한 날이요. 수재께서는 한번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오.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선생의 말씀이 이러하니 어찌 감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일단 수재가 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돕기로 결정을 해요. 하지만 활이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근데 짜잔! 자, 튼튼한 활과 심지어 독이 묻어있는 독화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누가? 노인이.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자, 밤이 깊었습니다.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재는 잠에 골아 떨어져서 날이 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자, 보세요. 종소리, 북소리, 그 다음에 피리소리. 자, 이 소리가 청아한 것이 인간 세계의 음악과는 좀 달랐습니다. 수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음악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 가리키는 거겠죠. 노인은 이 말을 찌푸리면서 대답을 하죠. 요사스런 구미호의 짓이라오. 그쵸? 구미호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죠. 구미호가 꾸며낸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 구미호는 변화무쌍한 놈이요. 귀신이 되었다가는 인간이 되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며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에 가 있으니 실로 천하의 요물이라 할 수 있어.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재도 곧 보게 될 거요. 자, 이 구미호가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귀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다가 또 인간으로 변신하기도 해요. 바람을 부릅니다. 비를 내리게 합니다. 자, 지금 단서가 하나 나왔어요. 인간이 되고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이따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조금 있으니 물러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 자, 누구요? 부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임금이 탈 법한 멋진 가마 위에 누가 타고 있었다?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휘장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있어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에서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자, 부인의 영모가 아주 아리따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정체는 누구라고요? 구미호요. 자, 위험 있는 의장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여쁘게 단장한 시비들이, 그쵸? 시녀들이 앞뒤를 에워쌌고 그 기치와 창검이 좌우로 빽빽히 늘어서 있었는데 피리를 불고 북치는 이들 모두가 곱게 분을 바른 미녀들이었습니다. 수재가 이제 묻습니다. 노인한테. 저게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여우들입니까? 질문을 하죠. 그렇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둔갑술을 부려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 여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활과 화살을 갖다 주십시오. 자, 가마 위에 부인을 제가 쏴 죽여야겠으니. 자, 안 돼요. 안 돼. 지금 활을 쐈다가는 한 번에 100발의 화살을 쏜다고 한대요. 한석을 막아낼 테니 소용없는 일이요. 구미호의 능력치가 뛰어나서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보면 다 막아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 10명이 있다고 하는데 화살을 모조리 다 막아낼 텐데 어쩔 작전이십니까? 그쵸? 화살이 지금 다 막혀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무리 잘 쏘는 실력 가지고 있는 왕수재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재가 묻는 거죠. 내일 나하고 한창 싸울 때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테니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요. 그 틈을 타서, 그쵸? 한창 싸우는 그 틈을 타서 정신 없을 때 그 틈을 타서 명치를 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립시다. 자,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조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 노인은 수재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자, 싸움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자,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를 밟듯이 다녔어요. 바다 위를 걸어 다녔다 그 말이죠. 노인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네. 용왕의 아들이잖아요. 네. 자, 수재는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서 부인을 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쏘면 돼요. 쏘면 돼. 이제 맞춰야지. 자, 부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차마 화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쏴야 되는데 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워. 수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갈등 때리는 거죠. 저건 사람이다. 여우인데 여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해서 어찌 저렇게 너무나도 진짜 같은 사람 같아 보인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쏴 죽여서야 되겠는가? 결국 활을 쏴요?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습니다. 1차 시도 실패.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이때 부인은 누구요? 구미호요.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얘기돼요. 왕수재가 활을 딱 쏴야 되는데
부인을 향해서 써야 돼. 이 부인의 정체가 뭐예요? 구미호예요. 활을 쏴야 되는데 너무 예쁘잖아. 어떻게 쏴? 하고 결국 쏘지 못하게 되죠. 그쵸?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1번이요. 상사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쵸? 바다의 신이 장난치고 있다. 그래서 배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죠. 그래서 제사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그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1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1번이 정답이에요.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 3, 4, 5 선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보기 2번. 뱃사람들은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자, 해신이 이제 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가려내서 부정한 사람을 배에서 내리게 하면 이제 그 마음이 풀릴 것이다 생각한 거지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왕수제는 상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냈다. 자, 부정한 사람을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상사의 말을 듣고가 틀렸죠. 상사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바로 왕수제가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하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노인은 왕수제에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요? 노인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었나? 아니요. 찾고 있는 사람 자체가 왕수제죠. 왕수제를 찾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틀리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부인이 누구예요? 구미호. 구미호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왕수제로 인해서 왕수제가 말을 듣지 않았죠. 무슨 말을 들었어야 됐어? 활을 쏴야 돼. 활을 쏘지 않았어. 활 쏘지 않음. 1차 시도 실패. 1차 시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노인과의 대결을 회피할 수 있었다? 자, 회피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 지문의 끄트머리에 자, 손을 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패예요. 수제의 실패. 근데 그 이후에 곧이어 노인과 그 다음에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내고 나서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쵸? 회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 자, A 대목과 B 대목에 대한 이해. 자, A 대목이 어디였나 봅시다. A 대목. 자, A 대목은 여기였어요. 자, 수재가 말하는 대목이네요. 부정한 사람으로 딱 당첨이 됐을 때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으로 지금 딱 당첨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었죠. 이게 A 대목이고 그 다음에 B 대목은요. 네, 용왕의 아들, 그 노인의 이야기.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구미호랑 싸우는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대목이 B였습니다. 자, A 대목과 B 대목. 자, 헷갈리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A 대목은 수재가 받아들이는 장면이니까 수재의 수용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B 대목은요. 노인의 요청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파악하기 쉽겠죠? 자, 가장 적절한 것 찾기인데요. 선지 1번. A 대목과 B 대목에서는 모두 자신의 과거 업적을 과거 업적 언급 안 했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A하고 B에서는 모두 다 상대방에게 일어날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한다고요? 자신의 정당성 부각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자신의 운명을 이유로 자신의 운명을 말하는 대목이 있기는 했었어요. 자, A에서는 누가? 수재가 자신의 운명 얘기한 거는 맞기는 해요. 하지만 자, 상대방이 겪는 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자, 문제 해결. 자기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3번도 틀려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B 대목에서는 A에서와 달리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근거로. 자, 상대방이 지닌 능력이 뭐예요? 예, 수재의 활솜씨.
그쵸. 수재가 아주 신궁의 실력 갖고 있잖아요. 이 상대방의 지닌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쵸. 구미호랑 같이 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4번이 맞아요. 자, 5번 선지도 봅시다. A에서는 물음의 방식이 있기는 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 대목에, 자, 물음의 방식. 자,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부분. 또,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음의 방식이 있어요. 수재의 말에는. 그런데 B에서는 청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가피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자, 노인이, 자, 수재 당신이 날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 자, 일단은 이 부분 또 끊어서 볼게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가피함은 맞아요. 노인의 이야기, 노인이 이 왕수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맞죠. 하지만 뭐가 틀리느냐? 자, 청유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어요. 자, 청유라고 하는 말,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청유라고 하는 말과 요청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일까요? 다르죠. 사실 여기서는 노인이 요청하는 거죠. 요청이라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청유라고 하는 말은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노인이 당신이 선택해라. 나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당신이 그 선택을 수용하면은 내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상황은 요청이에요. 청유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도 틀리고 정답은 4번. 자, 문제 3번 내려갑시다. 자, 기억에서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기억. 올라갑시다. 자, 기억이 어딘가? 자, 여기네요. 자, 이에 목욕 제기하고 제문을 지어서 고한 뒤 제문을 갖춰서 제사를 지내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제사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 자, 이게 이제 기억이었는데 보시죠. 자, 선지 1번. 자, 배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상사의 그 절박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 자, 이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뭐예요? 제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죠. 제사가 연쇄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1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번 선지 니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니은 어떤 건가요? 니은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모든 옷이, 자, 부정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바다에 옷을 던졌습니다.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부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딱 가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밑줄 친 니은이에요. 자, 니은에 대한 설명. 선지 2번이요. 왕수재의 옷이 지니고 있는 특별함을 대조적인 상황 제시와 부사어 사용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다. 자, 대조적인 상황이죠. 왜 대조적인 상황이요? 가라앉는 것과 가라앉지 않는 것. 그쵸? 가라앉는 것과 가라앉지 않는 것 사이에 대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어의 사용이요. 자, 우리 밑줄 친 니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옷이 곧바로, 그쵸? 그냥도 아니고 곧바로 부사. 그 다음에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다. 유독, 그쵸? 곧바로, 그 다음에 유독과 같은 부사어의 활용을 통해서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겠네요. 그러면요. 그죠? 부사어의 사용도 맞아요.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아요. 1번 선지도 맞고 2번 선지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디귿 밑줄 봅시다. 디귿. 여기 있네요.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이 디귿이 지금 이제 밑줄 친 내용인데 자, 선지 3번 디귿 설명 보시죠. 노인과의 대결을 위해서 여우가 출연할 조짐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소리를 나열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쵸? 당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을. 리을이 어디 있나? 자, 리을 여기 있네요. 위험 있는 의장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 야. 자, 근데 누가 타고 있는 가마예요? 사실은 부인. 근데 그 부인이 누구예요? 구미호. 자, 아주 위험 있는 그 장면.
선지 몇 번인가요? 선지 4번. 자, 여우를 목격한 왕수제의 놀라움. 야, 저 임금이 행차할 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놀랍죠. 그리고 여우의 모습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쵸? 맞아요. 이것도 맞죠. 자,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방식. 자, 아마 임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선지를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험 있는 의장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 똑같았다. 그쵸? 자,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임금과 비교했다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맞죠? 그러면 선지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5번이요. 밑줄 친 미음. 미음도 올라가시죠. 미음, 노인은 수제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이 부분이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를 밟듯이 다녔다. 자, 와, 물 위를 막 걸어다녀. 누가? 노인이. 자, 선지 5번의 미음. 자, 여우와 싸우고 있는 노인의 비범한 모습. 자, 평범하지 않죠. 비범하다라고 하는 말 맞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초현실적인 대상에 비유했나요? 비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비유는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지. 예. 바다 위를 마치 평지를 밟듯이 다녔다. 예. 자,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요. 평지 밟듯이, 예, 뭐뭐 하듯이. 요 비유는 맞는데, 그쵸? 근데 이 평지가 초월적인 대상인가요? 평지는 초월적인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자, 수정합시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쓱쓱쓱쓱 지우고. 자, 정리합시다. 자, 비범한 모습인 것은 맞고, 자, 비유도 있습니다. 밟듯이. 자, 근데 밟듯이라고 하는, 밟듯하다라고 하는 비유도 있어. 네. 아까 했던 설명 취소하고요.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비유는 했지만 그 비유가 평지를 밟듯이라고만 했지 초현실적인 대상에다가 비유한 게 아니었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제 4번 내려갑시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겉하지 설화와 윗글을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은 겉하지 설화가 가입니다. 그 다음에 왕수제 이야기가 나입니다. 자, 이제 보기 박스 내용 보시죠. 자, 왕수제 취득 용료설은 고려의 건국설화인 겉하지 설화를 서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겉하지 설화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한 작품입니다. 윗글에서 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그 겉하지 설화의 서사 구조를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하의 박스에 있는 내용은 겉하지 설화 얘기예요. 겉하지. 자, 겉하지가 탄 배가 곡도라고 하는 섬에 닿자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당나라로의 항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겉하지 설화는 지금 풍랑이 있어요. 그쵸? 자, 헷갈리니까 또 써드릴게요. 자, 겉하지 설화는 풍랑이 있지만, 자, 왕수제 이야기는요. 풍랑이 없었죠. 네,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꿈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섬에 남을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선원들은 나무 조각에 이름을 써서 물에 던지고 자, 물에 던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무 조각을 던집니다. 그리고 겉하지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만 물에 가라앉아서 자, 누가 당첨이에요? 가라앉은 게 당첨이에요. 그래서 겉하지가 섬에 남게 됩니다. 자, 확연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왕수제 이야기는요. 자, 써봅시다. 자, 왕수제 이야기는 여기 그대로 자, 부정한 사람은 옷이 뜬다고 했어요. 근데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일반인은요. 옷이 가라앉아요. 그쵸? 이렇게 옷이 뜬다. 화살표로 이렇게 뿡 뜬다. 그다음에 옷은 가라앉는다. 이렇게. 됐죠? 근데 겉하지에서는요.
겉타지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 일단은 옷이 아닙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인데, 자, 누가 당첨이에요? 나뭇가지가 가라앉은 사람이. 나뭇가지는 물 위에 뜨잖아요. 근데 물 위에 뜨는 게 상식인데 가라앉는다고? 야, 희한한데? 그쵸? 희한한 사람이 부정탄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뭇가지가 뜬다. 뜬다가 아니라 나뭇가지가 가라앉는다. 아래로. 나뭇가지가 가라앉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죠. 하지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나뭇가지가 뜬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그 물체가 사물이 뜨는지 가라앉는지가 지금 왕수지 이야기하고 겉하지 이야기는 서로 반대예요. 그죠? 네. 겉하지 설화 얘기에서는 자, 다시 한번 형광펜을 보여드릴게요. 겉하지 이야기에서는 자, 부정한 사람이 그 물건이 가라앉아요. 하지만은 자, 왕수지 이야기에서는요. 부정한 사람이 해당 물품이 뜹니다. 방향이 다르죠. 네.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배가 떠나자 홀로 남은 겉하지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서쪽 바다의 신이라고 밝히면서 자기 자손들을 괴롭히는 괴롭히는 중의 정체는 이따 나올 텐데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활솜씨가 뛰어난 겉하지도 활솜씨가 뛰어나네요. 중을 활로 쏩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보니까 중이 늙은 여우로 변해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예.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입니다. 자, 이제 선지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가는 지금 현재 겉하지, 그 다음에 나는 왕수제입니다. 자, 겉하지 설화와 왕수제 모두 다 섬에 도착한 주인공의 영웅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즉 겉하지 설화에 제시된 주인공의 영웅적인 능력은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쵸? 1번 무리 없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자, 겉하지와 왕수제 모두 다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쵸? 구미호에게 그리고 중도 늙은 여우였죠. 자, 즉 겉하지에서 도움을 청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대상이 여우라는 점은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 맞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보시죠. 가하고 나하고 모두 다 노인의 말을 통해서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가 밝혀지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겉하지 설화에서 초월적인 인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쭉 읽어볼게요. 나에서는 우리 왕수제 이야기에서는 지상에 있는 대리인과 그러면 대신 노인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대리인이랑 소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틀렸네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찾았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3번. 자, 써봅시다.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선지요. 4번 선지. 가하고 나하고 모두 다 주인공이 탄 배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가에서 겉하지에서 주인공이 항해하는 목적지는 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목적지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당나라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이네요. 네. 중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은 교체되었다.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이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겉하지 설화에서는 활 쏘는 사람 남겨. 근데 누가 활 쏘는 사람인지 몰라. 그죠? 근데 우리 왕수제에서는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할게요. 겉하지 설화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면은 오해가 있으니까 활 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도 활 쏘는 사람. 자,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활 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겉하지 설화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 활을 못 쏘는 사람 이렇게. 활 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잘못할까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쵸? 지금 보면은 자 목적지는 중국으로 가는 거죠. 목적지는 중국이니까 자 써드릴게요. 이때 항해하는 목적지는 중국을 향해서 간다. 그게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은 교체됐다. 그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하지 설화에서는 활 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왕수제에서는요. 부정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4번 이야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이야기. 자, 가하고 나하고 모두 다 배를 떠날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가에서 겉하지에서는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나에서 유지되고 있다. 자, 무언가를 물에 던지는 행위는 분명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그 이유는 교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자, 쭉 올라갑시다. 수정까지 했으니까 확인하기 편할 거예요. 자, 왕수제 이야기에서는 자, 부정한 사람이 이제 배에서 떠나야 돼. 근데 그 물건이 붕 떠야 되죠. 하지만 겉하지 이야기에서는요. 자, 활 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활 잘 쏘는 사람. 근데 그게 물건이 붕 떠야 돼요. 그냥 가라앉아야 돼요. 그죠? 그 이유가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심지어 또 그 어떤 물건이 뜬다 가라앉는다 그 문제도 있지만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과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맥락도 그 이유도 분명히 확실하게 다르죠. 어찌됐든지 간에 확실하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교체됐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쵸? 좋아요. 제가 위에 4번 선지의 설명 잘못했네요.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끝까지 잘 보세요. 자, 5번 선지 지금 얘기했던 거 있죠, 요거. 자,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 자,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 자, 겉하지에서는 활 쏘는 사람은 찾는다. 활 쏘는 사람은 내려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예요? 자, 쓸게요. 여기 활은 겉하지. 그 다음에 왕수제 이야기에서는 부정한 사람 찾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되는 일종의 판별식도 하나는 붕 뜨고 하나는 가라앉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딱 맞고요. 제가 또 선지 4번의 뒷부분에 이 부분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도 제가 아까 했었던 그 설명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이 왜 배가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할 때 자, 이 부분 요렇게 가져옵시다. 선지 4번에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이요. 자, 왕수제 이야기에서는 배가 왜 안 나가요? 말도 안 돼. 왕수제 이야기에서는 지금 바람도 없고 풍랑도 없어요. 풍랑이란다. 풍랑 안에 바람이랑 파도 다 들어가니까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나아가지 않죠. 하지만 겉하지 설화에서는요.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쵸? 이게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풍랑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 요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아까 빠뜨린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첨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설명은 맞고 그 다음에 3번 선지가 틀렸죠. 대리인이랑 소통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문제 모두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